네, 뉴스들 참 많죠. 그런 가운데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냉정하고 공평하게 생각해볼 지점의 별표도 그려보는 박원석의 밑줄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 스튜디오에 못 나오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제가 저 이강덕 포항시장과 인터뷰했는데 홈이고 또 폐쇄한답니다. 그럼 저 일출도 못 가시겠습니다. 예, 자제해야 될 상황이죠. 예, 요즘 그럼 이른바 집콕하고 계십니까? 요새?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집콕하시더라도 오늘 박원석의 밑줄 시간은 아주 흥미로운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 진실의 승리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추미애 검찰의 패배다. 진실을 이겨내지는 못한다. 이런 발언을 나경원 전 의원이 했는데, 검찰의 자신과 자녀를 겨냥한 고발 사건 13건 다 불기소 처분되자마자 이렇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발언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건 혐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이런 논란도 굉장히 컸고요. 또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대부분 다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고발한 측에서는 이제 상당한 법 집행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대비시켜서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무혐의가 됐습니다만, 불기소 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의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나 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돼서 자녀 부정 채용, 횡령 등등의 혐의들이 있고, 또 자녀 부정 입학 이런 등등의 혐의들이 있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 즉 공소시효가 경과됐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혐의로 이런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 이게 과연 정말 법적으로 아무 혐의가 없는, 즉 범죄가 전혀 인정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인 측이 항고에 나서지 않을까 싶고,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관련돼서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 추가 고발을 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이 논란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이렇게 불기소 처분 나오자마자 SNS 통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진실의 승리되는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법적인 걸림돌을 이제 다 걷어냈으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좀 움직일 타이밍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 사실 거론됐던 서울시장 출마 이제 준비 본격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장 출마는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법적 걸림돌이 이것뿐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 통과될 당시에 이제 국회법 위반 혐의로 여러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당시의 상황과 또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를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혐의를 벗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이 나경원 의원한테 제기됐던 그런 법적 위험과는 또 다른 유형의 법적 위험이 있고, 이게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큰 쟁점으로 아마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과연 이게 서울시장이 된다 한들 임기를 지킬 수 있겠냐라는 논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벌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의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법률적인 리스크가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다. 네네. 또 다른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또 두 번째 밑줄을 좀 그어봐야겠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이 네네. 자, 또 기자회견 통해서 자기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지금 열린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고, 예. 또 도시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가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전문성과 장점이 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예. 관건은 끝까지 갈 거냐? 네. 라는 게 가장 큰 관건이겠죠. 예. 아시겠지만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의 우호 정당, 예. 아주 자발적 위성 정당을 표방을 하고 있고. 예. 민주당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더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그런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네네. 근데 내년 서울시장 선거 상황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여당한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예. 근데 김진애 의원이 끝까지 출마를 고수했을 때, 즉 예. 완주를 고수했을 때 이제 표본 사안이 일어날 거고, 그건 자칫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는데. 과연 출마가 이게 끝까지 이어질 수 있겠냐 아니면 일종의 이제 여권의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정치적 예.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예. 일종의 이제 기획된 출마냐. 그래서 저는 후자 쪽에 더 가깝다고 보거든요. 기획 출마 쪽이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후보 단일화나 이런 과정을 밟을 텐데. 예. 그런 후보 단일화 과정이나 이런 걸 밟는다면 아마도 지금 비례대표 승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네, 국민적 관심사들도 거기, 대지자들의 관심사들도 거기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면 30일 전에는 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네. 저는 예상컨대 아마도 그 전에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하는 형태로 예. 정리가 되고 비례대표 승계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주요 일반 언론에서는 이게 또 심지어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한테 승계하려는 그런 포석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김진애 의원이 그냥 완주도 하지 않으면서 내려놓는다. 네. 이런 예상인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아마 완주를 하지 않으면서 내려놓는다면 네. 그에 따른 어떤 다른 반대급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려놓을 텐데 네. 아직 그런 걸 예상하기에는 네. 서울시장 선거 상황이 좀 네. 예측 불가능하고 또 애초부터 비례대표 승계를 한편으로 염두에 두고 또 김진애 의원은 다른 자리로 예를 들자면 입각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노리고 저런 출마를 했다라는 이제 이미지가 형성되면 그건 오히려 서울시장 선거 전체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본인들도 상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승계가 이루어질 가능성보다는 30일이 되기 이전에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여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애 의원이 소속된 열린민주당은 민주당보다 오히려 더 좀 어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더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더 이 부분을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걸 봐서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반대급부를 노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반대급부를 예상한 기획된 정보고 네. 또 비례대표 승계를 위한 일종의 이제 기획이다. 라는 평가가 형성되게 되면 그건 열린민주당의 이미지에도 그다지 도움이 안 되고 또 서울시장 선거판에 불필요한 이슈를 하나 추가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저는 판단 못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때문에 아직 그런 식의 기획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때문에 승계가 이루어질 가능성보다는 김진애 의원이 일단 출마를 선언하고 레이스를 펼치겠지만 그건 전체적으로 여권의 볼륨을 키우기 위한 판을 키우기 위한 그런 어떤 출마일 가능성이 더 높고 결국엔 후보 단일화로 정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특히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실은 또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도 김의겸 이 전 대변인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서 비례의원직을 승계하는 게 과연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되겠냐.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으로 인해서 좀 민심의 이반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자칫 이제 긁어부스럼 만들듯이 당시의 그 논란을 선거판으로 불러들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정치를 조금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선거 앞두고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이 더 지배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친문 지지자들은 뭐 벌써부터 뭐 김의겸 전 대변인한테 넘겨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또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진애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 되자마자 그런 압박이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었어요. 사퇴하고 넘겨라. 근데 그거는 김진애 의원에게는 굉장히 좀 불쾌한 얘기이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뭐 또 발끈했다는 또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게 이제 비례대표 1번이었고. 비례대표 1번이 된 게 어쨌든 열린민주당이 만들어지면서 충분히 이분이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가 될 만하다. 이런 당내 민주적인 선출 절차 과정을 통해서 비례대표 1번이 된 건데 당선되자마자 김의겸이 승계하도록 하고 당신은 사퇴해라. 이런 어떤 여론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지금도 만약 그런 압박이 강하게 온다면 김진애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요소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또 뭐 이거 정치쇼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정치쇼?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례대표 승계와 어떤 정치적 반대급부를 위한 기회가 아니냐. 근데 이런 의심을 그 야당 일각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게 그다지 여당이나 열린민주당한테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기획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서는 흠집내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평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밑줄을 한번 그어보죠. 김두관 의원이 탄핵 얘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하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아까 박주민 의원이랑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내부 대화방에서도 보니까 좀 갈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안으로 대통령께서 이미 대국민 사과 의사까지 표명을 하셨잖아요. 그동안의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수습해야 될 국면이지 확전해야 될 국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칫 여기서 물론 이제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또 민주당의 의석만으로도 탄핵 소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헌재에 그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하고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할 때는 이게 파면에 이를 만한 사유인가를 주로 이제 심리를 할 텐데 법무부 징계위가 의결한 이 징계 내용도 정직 2개월이었어요. 즉 이제 해임까지 가지 않는 수위의 그 징계 내용이었고 그마저도 서울행정법원에서 물론 이제 이게 본안 심리는 아니고 집행정지 신청이었지만 일종의 이제 그 탄핵을 당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국회 탄핵소추까지 간다는 건 정치적으로 그 여당 의원들이나 여권 지지자들의 그런 어떤 그 이번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과 또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은 알겠으나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게 유리한 건가? 혹은 이후에 국정 운영을 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국정 운영의 동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오히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당 내에서도 지금은 수습 국면으로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더 다수인 걸로 보이고 김두관 의원께서 그 이제 헌법과 또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그런 주장은 펼칠 수 있으나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나치면 사실은 아니야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금태섭 의원이 전 의원이 그 점수 따보겠다는 얄팍한 수책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아무래도
친문 강성 지지자들한테 구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 같은데. 뭐 그런 요소가 있고 김두관 의원도 이제 대권 주자를 꿈꾸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이 기회에 당내 그 열성 지지자들의 표심을 좀 잡자. 예.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더 큰 차원에서 보면은 손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내 지지자들만 보고서 정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경선이라는 1차 관문이 있다 하더라도 대권 후보는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더 손실일 수 있어서 자칫 이게 좀 뭐랄까요. 정치적인 어떤 분별력 이런 것들을 이 상황에서 잃고 포퓰리즘에 영합한다면 그건 정치인으로서는 큰 차원에서는 더 손실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오늘 공수처장 후보 2명 추리는 회의가 6번째 회의 오늘 열리는데 오후 2시에. 네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당장 그렇습니다. 법도 이미 개정을 해서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황이고 여당으로서는 뭐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네. 또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마당에 어쨌든 제도적 차원의 검찰 개혁을 서둘러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공수처 출범은 그 중에서도 최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어서 일단 오늘 그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어야 연내 공수처장 후보라도 지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후보가 지명돼도 실제 공수처가 일을 하는 데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점을 봤을 때 뭐 오늘은 추천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그리고 뭐 내일 당장 내일 모레죠? 내일이죠. 내일도 뭐 차장 임명한다 또 이런 얘기 들리고요. 이렇게 네네 뭐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